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방탄소년단 BTS가 또다시 빌보드 석권을 눈앞에 뒀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LA타임스는 오늘 어제 방송된 NBC 투나잇 쇼에 나온 BTS 소식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아주 크게 보도를 했는데요. BTS를 중심으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더하고 있는데 또 K-팝 아이돌에게 누구나가 다 적합한 거 아니다라는 소식도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먼저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 네, 한국에서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이미 아이돌 가수가 장래 희망 순위에 든 지는 꽤 됐습니다. 네. 이제는 외국에서도 한국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 다른 나라에서 지원하는 외국인들 흔히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또 한국 아이돌 그룹에 그 외국인 멤버가 포함되는 아이돌이 요즘은 더 많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K-팝 세계화에 발맞춰서 아이돌 그룹도 다국적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에서 온 외국인 멤버들은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매해 그 하이틴 코리아를 만들고 준비를 하잖아요. 네. 거기 나오는 학생들도 요즘 보면 거의 끝나고 한국으로 이제 스카웃돼서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18년도에 저희 진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탤런트 서강준 씨가 속해 있는 그 판타지오라는 기획사에 스카웃이 됐고, 지난해에 라디오 코리아상을 받았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YG? 네, 스카웃이 됐고, 그리고 좀 오래전 얘기지만 2013년에 그 주원이라고 선이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류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베가본드라는 드라마에도 나오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외국에서 한국으로 연습생이 되기 위해서 스카웃이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스스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뽑히기도 힘들지만요. 연습생 생활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혹독한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연습생이 된다고 해도 가수로 활동한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가수로 데뷔한 아이돌 중에 보통 2, 3년 연습생으로 있었다는 건 기본으로 들을 수 있고요. 7년도 연습생 시절을 견뎠다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친구들이 유튜브 채널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연습생으로 있다가 포기해버리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 하지만 오히려 그만두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BBC에서 그런 케이스를 소개했는데요. 네. 영국에 거주하는 한 여성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요디아스로 꽤 인기 있는 여성입니다. 요디아스는 한국과 중국 부모에서 사이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자라났는데요. 부모 영향인지 이 여성은 영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기도 전에 한국 문화를 즐기게 됐습니다. 꽃보다 남자 같은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봤고요. 다른 친구들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백스트리트 보이즈를 좋아할 때 원더걸스 노래를 들었다 하고요. 그러면서 배우와 그 외 공연도 하는 그런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도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자신이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으로 간 이유는 뭐예요? 한국에서는 아이돌이 되면 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돌들이 배우도 하고 모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일단 자신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K-팝 쪽에 발을 들이는 게 필요해 보였던 겁니다. 네. 그러면 K-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요디아스가 한국 기획사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게 10살 때부터였습니다. 10살 때부터. 네, 스스로 자신이 노래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기획사에 보냈고요. 그런 영상 촬영을 위해 학교를 빠지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은 당연히 엄마를 화나게 했고요. 그렇게 하다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서울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요디아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 반성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오디션이 일반적인 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큰 오디션이었다면서요? 네, 2,000명 이상이 지원한 꽤 큰 규모의 오디션이었습니다. 와.
이들은 대기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는데요. 10줄로 바닥에 앉아 기다렸고요. 한 명 한 명씩 나가서 1대1 심사를 하는데 노래를 조금만 부르기 시작하면 후렴구가 나오기도 전에 심사위원이 그만, 그 다음 참가자 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 요디아스는 6시간을 기다린 뒤 마침내 자신의 차례가 왔다고 했고요. 요디아스는 나가서 한국 드라마 대사를 읊었는데요. 아하.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우리는 가수를 찾고 있다. 노래 부를 거냐라고 물었고요. 노래를 미처 준비하진 못했지만 일단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를 불렀는데요. 그랬더니 중간에 멈추고서는 춤도 한번 춰봐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춤 역시 준비 안 된 채로 췄는데 그 행운처럼 그 다음 단계 오디션에 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오디션에선 카메라 테스트를 받는데 여러 각도로 사진 촬영을 여러 번 했고요. 그 후 며칠 안에 부모와 다시 찾아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찾아갔을 때 계약서에는 가족을 떠나서 한국에 살면서 기획사에서 연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생 생활이 시작된 겁니까? 네, 어. 이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기획사가 자신을 다른 기획사로 옮겨 넘겼는데요. 아, 그런 것도 하네. 네, 근데 오. 연습생들에겐 이게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획사는 꽤 엄격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연습생 생활일 텐데요. 9살에서 16살 사이 다른 연습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 아침 8시까지 춤 연습을 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돌아와서 노래와 춤 연습을 이어가고요. 그렇게 연습은 밤 11시 넘어서까지 진행됩니다. 주말, 휴일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스파르타가 따로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외출도 못하고 또 본인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건물에서 나갈 수 있는 건 오로지 학교 가는 시간만 허용되고요. 다른 외출은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거절당합니다. 부모가 방문하는 것도 역시 허락을 맡아야 하고요. 친척이 만약 갑자기 찾아온다 하면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연애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연애가 금지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요디아스가 BBC에 말하길 동성애자여도 이성애자인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인 걸 들키면 기획사로부터 바로 외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매니저들은 밤마다 이제 연습생들에게 문자 보내서 상황을 확인하는데 만약 곧바로 문자 답장을 안 하면 그 당장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실 거는 모든 기획사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건물 안에서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 서로 이름을 안 부른다면서요? 네, 이 요디아스가 속한 기획사에선 연습생들끼리 서로는 이름을 불렀지만 그 회사 사람들이 연습생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번호를 부르거나 아니면 가명을 불렀는데요. 요디아스는 당시 디아라는 가명이 있었지만 강사들은 무조건 번호로 자신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연습생들이 입은 그 셔츠에 번호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서 그렇게 번호로 불리는데요. 무슨 과학 실험에서 연구 대상자가 된 듯 정말 기분이 이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희 하이틴 코리아에서도 연습할 때요. 넘버를 불러요. 이름 그래요? 부르지 않아요. 소속감을 더 주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요디아스는 뭐 기획사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이유가 뭐예요? 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말라서. 요디아스는 네, 많이 먹어도 살이 좀 안 찌는 체질이었고요. 그래서 요디아스는 괜찮았지만 그곳의 다른 모든 여자 연습생들은 무조건 47kg, 104파운드 몸무게를 넘기면 안 됐습니다. 키가 커도 나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기준 밑으로 무조건 체중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안 죽을 만큼만 먹는 거네요, 정말. 네, 연습생들 매주 이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 재고 그럼 방 안에 모두가 모인 앞에서 자신의 몸무게가 큰 소리로 공개됐습니다. 만약 기준 몸무게를 넘기게 되면 바로 음식 조절에 들어가는데요. 어쩔 때는 모든 음식 제공이 다 금지되고 물만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어린 나이에 골다공증 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떤
빡빡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연습생들끼리도 어떤 뭐 친목도 뭐 이런 거보다는 경쟁자로서 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친구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매달 쇼케이스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서 자신이 돋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서 우정을 쌓긴 힘들다고 고백했는데요. 쇼케이스가 열리는 즈음이 되면 스트레스가 최고치에 달하고요. 거기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게 되면 곧바로 퇴출됐습니다. 근데 이 요디아스인가 이 아가씨가 털어놓은 고충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아이돌 그룹에서 각 멤버들이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누구는 노래를 담당하고 뭐 누구는 춤을 담당하고 뭐 비주얼 담당 있고 이런 식입니다. 요디아스는 처음에 리드싱어로 뽑혔는데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비주얼 담당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런데 비주얼 담당을 놓고 같은 그룹 중에 다른 여자의 한 명과 경쟁을 해야 했고요. 그 다른 애가 사실 더 뭐 자연스럽고 매력적인데 회사에서는 이 요디아스 보고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너가 더 예뻐질 것 같다며 그럼 너가 그때 비주얼 담당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 겁니다. 요디아스는 한국 미의 기준으로 얼굴이 커서 턱선을 깎고 코를 세워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사가 강제로 그런 성형 수술을 시키진 못하는데 뭔가 자꾸 하게끔 그렇게 좀 만들려 하고요. 요디아스는 그런 성형 수술 비용은 회사의 빚으로 남게 되는데 그걸 투자로 봐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투자한 비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임금을 줄 수 없다. 네. 10살이면 얼굴 골격이 다 이제 완성이 되지도 않은 시점일 텐데 그때 성형수술을 권고한다는 것도 참 이게 씁쓸한 그런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아이돌 되는 걸 포기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죠. 네, 성형 수술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옛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요디아스는 예술 관련 수업을 듣다가 프랑스에 있는 패션 학교에 갔는데요. 자신이 돌아온데 엄마가 일단 크게 기뻐했다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꿈꾸던 연기는 이제 취미 생활로만 생각하고 유튜버로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또 만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넘버원 직업이에요, 이게. 네. 네. 지금 그 요디아스 아가씨라는 분의 이 사진을 보니까 이 한국 아버지와 중국 어머니라 그랬죠. 네. 네, 중국 쪽에 좀 이 모습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네. 네. 그러니까 코 올리라는 소리를 하게 생겼네. 약간 그런 코가 느낌이에요. 굉장히 네. 콧등 자는 게 납작하네요. 이 요디아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요디아스 외에 한국의 아이돌 연습생을 포기하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스텔라 김씨라고 소녀시대 멤버로 활동할 뻔 하다가 지금은 뉴욕에서 생활하는 여성도 꽤 유명한데요. 왜 소녀시대는 사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손꼽히니까 소녀시대 멤버 될 뻔했다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막 후회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유튜브에 올라온 스텔라 김씨가 한 인터뷰를 보면 오히려 그게 안 된 게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스텔라 김씨는 학생 때 미국에서 스카웃돼서 한국으로 갔는데 부모님 반대로 학교 생활은 미국에서 하고 방학 때만 한국에 가서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소녀시대라는 그룹을 결성할 때 스텔라 김은 멤버로 뽑혔는데요. 근데 부모님이 끝내 사인을 거절해서 소녀시대 되는 걸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열심히 공부해서 NYU에 들어갔고 거기서 새로운 생활을 기대했는데요. 근데 이 SM 그 회사에 연습생만 되더라도 꽤 유명해져서요. 그렇죠. 네. 그녀를 알아본 한국 유학생들이 저기서 자기를 보고 쟤 SM 연습생인데 생각보다 못생겼네? 뚱뚱하네?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고 참. 합니다. 그 후에 이딩 디스오더에 걸려서 학기를 쉬게 됐고요. 거식 좀 무서운 건데. 네, 근데 지금은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 레슨으로 뷰티 쪽에서 일을 하는데요. 스텔라 김씨도 앞서 요디아스가 말한 그 연습생 생활, 뭐 체중, 성형 그런 것들을 다 언급했고요. 사람들은 부모가 소녀시대 될 걸 막았다는데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말하지만 자신은 부모님이 오히려 자기를 세이브해준, 구원해준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글쎄 그렇죠? 말이에요. 예. 네.
그 뭐 소녀시대 그리고 뭐 말 들어보니까 소녀시대가 될 뻔했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내가 뭐 소녀시대가 될 뻔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던데.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